함께하면 좋은 친구 MBC. 수진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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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농민장터로 놀러 오세요. 네? 농민장터요? Red hearts red hearts 소비자와 농업인 생산자가 직접 만나 지역 농산물을 거래하는 아주 특별한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할 때마다 이제 다들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싸고 종류도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부가 정성 들여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과 특색 있는 팝업 스토어까지 열린 아주 특별한 농민 장터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찬바람 부는 늦가을의 어느 날 땅이 비옥하기로 소문난 청주시 옥산면으로 떠나봤는데요. 이제 좀 쌀쌀하다. 낙엽도 다 떨어지고. 오늘의 주인공 신나는 농부의 하우스입니다. 어떤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을까요? 이게 다 뭐야? 오, 채소 종류도 다양하고 비닐하우스도 정말 많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를 찾고 있거든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 맞으세요? 신나는 농부는 아니고요. 저는 행복한 농부입니다. 일할 수 있음에 행복하다. 오늘의 주인공 219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부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장터에 나갈 쌈채소들을 포장하고 있어요. 오, 쌈채소. 네. 이게 오늘 다 따온 건가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도 계속 따고 있어요. 계속 일을 네, 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신나는 농부가 아니라 왜 네. 행복한 농부예요? 뭐 일이 있으니까 행복하죠. 일이 많아서 네. 행복한 농부인 거예요? 네. 오늘 많이 일 좀 도와주세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얍 쌈채소 농부로 변신. 들어오세요. 우와, 아니 왜 이렇게 이게 다 뭐예요? 종류가 저기, 다 몇 개야? 한 20여 종 돼요. 20여 종이요? 여기 네, 안에만 20여 종이 되는 거예요? 쌈채소용으로 각각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는 상추들이거든요. 뭐 생채, 로메인, 뭐 홍상추 등등 해가지고 한 20여 종이 재배되고 있어요. 드넓은 하우스 안에 적상추와 홍상추, 로메인 등 수십 가지의 종류의 쌈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와, 딱 봐도 할 일이 정말 많아 보이죠? 수진 씨, 금방 행복해지겠는데요. 그럼 제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면서 땀 흘리는 그런 즐거움을 느껴보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땀 안 흘리고도 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기만 해도 배부른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배불러요, 항상. 다양한 종류의 쌈채소를 수확하는 게 오늘의 첫 번째 미션. 수확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잘 자란 채소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수확하면 끝. 참 쉽죠? 이게 싱싱하니까 손만 갖다 대도 톡톡 떨어지네. 일은 편한데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도시 생활을 하던 신나는 농부. 2011년에 귀농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기농으로 채소를 재배하던 작은아버지의 농장을 인수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저 어렸을 때 저희도 이제 농사를 쳤었는데 그때 화학농약 냄새가 싫어서 저는 농약을 안 쓰는 그런 농사를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작은어머니께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던 이 하우스를 인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 쌈채소는 수경 재배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경 재배를 해야 한답니다. 할 일도 많고 또 관리도 까다롭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농사 짓고 있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품목들, 특히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저희가 인증 신청할 때 내가 이런 품목들을 재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올리는 게 이제 인증 품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60여 가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을 받은 거죠. 유기농으로 귀하게 재배한 쌈채소. 이 채소들은 정성껏 포장해 소비자에게 가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갈 예정이라네요.
예, 오늘 농민장터에 나갑니다. 오늘 저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서 그 장터가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 재배한 그리고 수확한 그 쌈채소들을 오늘 다양하게 가지고 가서 오늘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농민장터요? 예, 농민장터입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오늘은 청주의 농민장터가 서는 날 청주 YWCA가 주최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랍니다. 농민장터는 농민과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예요. 지역에서 나는 그런 먹거리들을 지역 소비자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작게 농사짓는 소농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 장터는 그렇게 소농들의 좀 축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축제로구나. 지역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답니다. 수진 씨도 한번 팔아볼까요? 쌈채소 2,000원, 네, 쪽파예요, 쪽파 쪽파. 3,000원이요. 방금 수확해서 왔어요. 채소 보고 가세요. 부추 하나, 부추 하나, 로메인 하나, 로메인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거는 5개니까 10,000원. 맞아요? 네. 이거 2,000원이죠. 신나는 농부의 쌈채소 인기 만점인데요. 유기농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장사를 잘해서일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기 쌈채소가 날개 돋친 듯 팔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해지는데요. 장터 좋은 거죠.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장터하면 싸고 좋은 물건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잘 빠지는데요? 뭐야? 이걸 많이 찾으시는구나. 생처럼 비슷하게 빠지네 지금. 이쪽은 2,000원이고요. 예, 엄청 잘해요. 뭐 장사꾼 나서도 될 것 같아. 나와가지고 신선해요. 예, 평소 제가 파는 것보다는 한 배로 더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많이 팔았어요? 예, 거의 한 이제 벌써 하나는 거의 지금 바닥나기 직전인데 지금 공심찬이가 요거밖에 안 남았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니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좋고 물건 믿을 수 있어서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겠죠? 저희 돼지 표고버섯이에요. 이게 버섯이 좋잖아요. 두툼하고 여기 나와서 하니까 저희 이렇게 활력소도 있고 이렇게 이름도 알려지고 뭐 소문이 나니까 전화도 오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많이 도움이 엄청 크게 돼요. 우리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들도 있는데요. 참기름과 청국장, 직접 재배한 복숭아로 만든 마멀레이드도 있습니다. 고추, 부각, 호박식혜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네요. 저희 팝업 스토어 부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신 트렌드라는 팝업 스토어까지 열렸습니다. 지역 농산물과 로컬 음식점이 힘을 합쳐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팝업 스토어는 그 지역의 먹거리, 지역의 로컬 상점들이 만나가지고 정말 반짝 팝업 스토어를 여는 건데요. 사장님들이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시식 서비스를 하는 행사예요. 소희 씨, 오늘 여기 와서 팔아도 보고 즐겨보니까 어떠세요? 역시 먹는 게 제일 좋네요. 농민은 열심히 농사만 잘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들이 제값받고 소비자들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로컬푸드라든가 직거래 장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에서 다양한 유기농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와 농민장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농민장터! 농부가 땀 흘려 농사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지역 농산물을 소비합니다. 농부와 소비자가 하하하 함께 웃고 더불어 같이 행복해지는 기분 좋은 직거래 현장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전통 문화가 어려우신가요? 원주의 대표 전통 산업인 옷과 한지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주 옷 한지가 한자리에 모인 수장고 개방전 현장 함께 가보시죠. 여기 원주시의 창고 대개방
마트 행사가 펼쳐진다고 해서 찾아온 곳은 원주의 한지 테마파크입니다. 그런데 시끌벅적한 마트 행사는 어디 가고 고요하기만 한데요. 아니, 제가 오늘 쇼핑을 한다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쇼핑하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한지 테마파크. 여기는 원래 전시 같은 거 열리는 곳 아닌가요? 잘못 찾아왔나? 득템의 찬스를 노리고 왔는데 가만 보니 여기가 마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뭘 판매하는 걸까요? 아니, 저는 쇼핑하는 줄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쇼핑이 아니라 전시예요, 전시. 어떤 전시인가요? 네, 이번 옷한지 수장고 개방 기획 전시는 원주의 전통 문화인 옷과 한지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옷 작품과 한지 작품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수장고 개방 전시를 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잘 찾아왔네요. 이 수장고의 안에만 들어있던 작품들이 이제 밖으로 나들이를 나온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마트인 줄 알았어요. 카트도 있고, 뭐 영수증도 있고, 컨셉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전시명이 무아트라고요. 마트 안에 아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아트입니다. 저희가 마트라는 테마를 정한 이유는요. 전통 문화는 그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지만 어렵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전환시키고 좀 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친숙한 공간인 마트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원주의 전통 문화인 옷과 한지에 창고형 대형마트를 접목시킨 특별한 전시 현장이었네요. 그래서 이름 붙여진 마트 아니고 무아트 현장.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옷과 한지는 원주시가 오래도록 지켜온 전통 문화인 만큼 다양한 작가와 장인들의 작품까지 폭넓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은은하고 고혹적인 한지 작품들이 먼저 눈길을 끌더라고요. 왜 마트에 가도요, 채소 코너가 따로 있고 생필품 코너가 따로 있고 이렇게 구획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전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구역은 한지 등 콜렉션입니다. 한지 대전에서 우수한 한지 등 작품들을 전시해 놓았고요. B구역은 오칠 작품을 전시한 코너인데요. 그 작품들을 구매해서 커다란 박스에서 언박싱을 하는, 그리고 C구역은 창고형 컨셉인데요. 그 커다란 창고에 있는 팔레트들을 위에다가 오칠 작품을 40여 개를 전시해 봤습니다. 이 옷과 한지 뭐 작품들도 너무 멋지지만요. 네. 그런 컨셉이 재미있어가지고 소소하게 또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마트에 가면 무엇을 살까? 이 코너에 어떤 물건이 있을까? 설레는 마음이 들잖아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 주는 설렘을 이번 기획 전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마트 네. 컨셉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살 수도 있나요? 작품을 사실 수는 없고요. 네. 사실 수 없는 대신 저희가 작품의 그림을 스티커에 담아서 그 스티커를 곳곳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지 못하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또 다른 또 전시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신선한 컨셉의 전시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원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원주에 옷과 한지가 유명한 건 원래 알고 계셨어요? 글쎄 와서 알았죠. 잘 몰랐다가 굉장히 좀 흥미있게 봤어요. 특히 이번 전시는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았는데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뭐 오칠이나 한지공예 이런 데 관심이 좀 덜하잖아요. 근데 오늘 전시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옷이랑 한지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편견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이라고 해서 그냥 좀 약간 좀 전통적인 분위기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마트 컨셉인 게 저는 너무 의외였고요. 너무 신선했어요. 딱딱하게만 생각하던 전통 문화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면서 옷과 한지에 더욱 친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순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작품을 통해 이색적인 공간을 연출했고요.
옷 전시관에 들어서니 예술 작품을 쇼핑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원주는 전통 문화인 옷과 한지가 역사가 깊은데요. 특히 옷은 원주 오칠액은 옷산 함유량이 높아서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원주는 또 온나무 최대 주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지도 뛰어난 품질로 유명하고요. 또 원주에는 또 지역 특화된 한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원주 전통 문화로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보다 보니까요, 왠지 우리 원주의 옷과 한지 자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전시실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 전시실도 있습니다. 거기는 과거의 마트입니다. 그럼 이제 과거의 마트로 좀 떠나볼까요? 네. 지금까지 2024년에 이색 전시를 봤다면 이번에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가봅니다. 이 전시실의 닭종이 작품들은 특유의 정교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따뜻한 웃음을 주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실제로 마트 가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마트보다 오늘 본 이 무아트 전시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옷과 한지에 대한 자부심도 좀 느껴지고 또 전통 문화 예술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한 800명 이상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셨고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 외지에서 오신 단체 관광객분들도 오셔서 원주의 옷과 한지가 이렇게 유명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원주 지금 수장고에 이렇게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었는지 놀라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를 같이 볼 수 있는 그 재미있고 새로운 그런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는 전시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획 전시를 더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주가 간직하고 있던 수준 높은 옷 한지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게 처음인 만큼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도 뜻깊은 예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를 모두 둘러보고 나니 전통 문화가 고루하거나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11월 여러분도 우리의 전통 예술과 친해져 보면 어떨까요? 여성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작품을 구하기 위한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독서의 계절이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책도 못 읽은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늦기 전에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오롯이 독서에 집중할 수 있고 책을 위한, 또 책에 의한 공간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I might lose my mind, waking when the sun's down. 이곳이요, 책 여행 하시는 분들께 아주 인기 장소라고 합니다. 책 읽으면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잠까지 잘 수 있는 곳인데요. 정말 책과 온전히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Yeah, I'm trying to realize it's alright to not be fine on your own. 사장님, 이 공간이요, 아늑하고 포근하고 뭔가 책을 펼치고 싶게 만드는 곳 같습니다. 직접 소개 좀 해주실까요? 여기는 커피를 파는 서점과 그리고 칵테일을 파는 중고책방, 숙박객들을 위한 조식 석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그리고 다양한 클래시에 되어 있는 북스테이를 같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 서점을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원래도 책과 굉장히 좀 가까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책방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하다가 커피와
심야 책방 그리고 북스테이라는 것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여유가 좀 있으실 때는 한 곳에 앉으셔서 책도 보시고 커피도 드시고 하시나요? 네, 저는 책을 보기보다는 책 제목을 많이 보고 저자들이나 상을 받은 책들 가끔씩 보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죠. 한번 들어오고 나서 여기 책들이 진짜 많잖아요.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데 여기 있는 책들은 사장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책들일까요? 네, 제가 매주 신간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유아 도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인문학까지 다양한 책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대구에서 장사했던 서점보다 실질적으로는 도서는 여기서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많은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계단을 잠깐 또 올라왔더니 분위기가 또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북스테이 공간이고요. 저희가 4색 4가 4가지 색깔과 4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숙소입니다. CGV 테마로 하는 방과 그리고 트렌드와 브랜딩이 된 자기계발서의 방, 그리고 음악 예술 관련 책들이 있는 예술의 방,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에세이와 소설이 있는 방, 그렇게 좋아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4가지 테마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공간 자체가요, 아지트처럼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책을 더하니까, 특히 저는 오늘 시를 테마로 한 곳에 왔거든요. 이 분위기에 빠져드는 느낌? 다른 테마는 또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책 읽다가 향기에 이끌려서 왔는데요. 한상 가득입니다. 근데 여기만의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청도에는 이제 씨가 없는 감이 청도 반씨가 있거든요. 네. 그 씨 없는 감을 말려가지고 말랭이로도 쓰고 청도 반씨라고도 말하는데, 저희 보면 이제 감이 치즈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청도 반씨를 이용한 브라타 치즈 샐러드가 있고, 이렇게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이 이 말랭이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고도 많이 물어보고 가세요. 그럼 이제 로컬푸드도 안내해드리고 해서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Now Romeo and Juliet, bet they never felt the way we felt. Bonnie and Clyde never had to hide like we do. We do. 근데 두 분 대구에서 청도로 오셨잖아요. 그때 좀 도심을 벗어난다, 여기서 망설임은 크게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망설이고 고민도 되게 많았고, 막상 이사하기 전날 돼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눈물이 뚝 흐르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쪽 대구 있으면서 이제 상상만 하면서 걱정했던 게 막상 이제 청도로 와서 지내보고 나니까 별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뭐 북캉스 머무르는 분도 계시고, 이제 예전보다 이 책과 관련된 문화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또 사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쉽게 말하면 한글로 하면 머물다, 책을 갖고, 그러니까 그 문화가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됐으면 하는 바람.
연말을 향해 가잖아요. 11월 중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2024년에 잘 살아왔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좀 후회되는 거는 없었는지 되돌아보게도 되고, 이게 가을을 타는 건지 좀 그런 좀 헛헛한 마음이 드는데 어떤 책이 좀 좋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는 가을도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마음이 딩숭숭한 시기이긴 한데, 제가 갑자기 딱 떠오른 책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책 처방으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 처방전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님 시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가을에는 그래도 시집이 가장 제기가 아닐까 싶어서 일단 손님한테 책 저장을 드렸습니다. 보고 싶은 책 있으면 실컷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경치 좋고 조용하고, 여러분도 가을을 느끼고 싶고 독서의 계절 만끽하고 싶고 책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북스테이 추천할게요. You crazy as fuck. Now I think I'm in love. Alright. I wake up in the morning, lipstick written on the wall.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다 위 거대한 풍차가 돌아가는 이국적인 풍경의 한경 해안로입니다. 네, 이곳은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라고 하는 한경면 풍차 해안도로입니다. 이곳은 한경면의 한경 해안로인데요. 이곳에 굉장히 맛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자전거 코스, 트레킹 코스, 굉장히 숨은 맛집, 여행지가 굉장히 많대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여행 떠나보시죠. 와, 풍차. 퓨! 제주시 한경면, 제주의 서쪽 끝을 따라 연결된 한경해안로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돼 있어서 해안도로를 따라 발전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이곳이 바로 신창풍차 해안도로입니다. 이 근처에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오, 사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주시는 사장님. 자전거 마니아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 20년 전에 건강이 안 좋아서 타기 시작했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죠. 자전거 매력은 운동도 있지만은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이야, 이게 뭔가 옷가게에 옷 고르러 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떤 걸 타야 될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여기 도로를 탈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도로에 적합한 자전거가 이런 게 있어요. 이곳에는 초보자부터 전문가용까지 다양한 자전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보통 성인용 자전거는 거기다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네네. 안장 높이만 조정 좀 해서 안장 높이 자기가 이제 맞게끔 안장 높이만 조절하고 그리고 안전모 쓰고. 자, 이제 풍차 해안도로를 따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려볼까요? 바로 자전거 길로 진입하자마자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평소엔 자동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쳤던 길을 자전거로 달리니 색다른 기분이 들더란데요. 너무 신나서 얼굴도 쫙 폈습니다. 너무 좋아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달리는 기분은 정말 최고였답니다. 잠시 자전거에서 내려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저 길을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달려봤는데요.
바닷물이 들어와 물 위를 달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자전거 덕분에 바다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제주도의 모든 아름다운 바람을 오늘 다 느낀 것 같아요. 이 자전거 타면서 너무 좋은데요. 제가 평소에는 이게 그 자동차로 드라이브 굉장히 많이 왔는데 자전거 라이딩 너무 좋네요. 화석 연료는 하나도 안 태우니까. 화석 연료는 하나도 안 태운다. 진짜 좋죠. 아니 정말 이 제주도뿐은 아니지만 정말 제주도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많이 버리지 말고. 많이 버리지 말고. 네. 어차피 뭐 쓰레기는 나오는 거는 나오지만 항상 저도 숙소를 하지만은 제일 미안한 게 플라스틱. 플라스틱? 예. 웬만하면 좀 줄이시고. 맞아요. 예. 제주도 여기 신창 풍차 해안도로 많이 찾아주세요. 신창 풍차 해안도로의 또 다른 매력은 만조와 간조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인데요. 이렇게 밀물이 들 때면 풍력 발전기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바닷물 덕에 바다와 하늘이 푸른빛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번엔 한경해안로의 푸른 밭담길을 따라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뽀글뽀글뽀글 다양한 해산물들이 맛있게 끓고 있는 이곳은 해물라면 맛집입니다. 수북하게 올려진 해산물들을 보니 이게 라면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곳의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인 간장밥.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간장밥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죠? 마지막으로 주인장이 직접 만든 수제 삼각김밥인데요. 토치로 그을려 바삭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자, 이제 맛을 한번 볼까요? 직접 끓인 육수. 네, 그럼요. 내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매운 라면인지, 진한 라면인지, 안성맞춤인지. 직접 만들었다, 스프를. 국물이 보시면, 여러분, 맑아. 이 비주얼은 이렇게 해물탕이지만, 밑에 보면 라면이 두둔 라면이 있다. 해물라면. 보통 라면 스프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 저희는 양념장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칠맛을 더 냈기 때문에. 육수는? 육수도 만들어요? 그럼요. 그것 지금 라면이 불고 있어. 네.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 저는 약간 푼 것도 좋아하지만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질이 너무 잘 돼서 너무 깨끗해. 문어 튼실하고 새우는 이런 새우는 딱새우가 아닌 이상은 그냥 먹는 거야. 머리만 빼고. 부드러워. 냄새 하나도 안 나. 꽃게들, 요즘 꽃게들. 해물 쭉쭉 쏟아진다. 먹어도 계속 나온다. 여러분, 라면입니다. 매콤해서 해장이라기보다는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물탕의 그 시원한 맛 있잖아요. 이번엔 보기만 해도 고소함이 느껴지는 삼각김밥. 삼각김밥의 정석이자 기본 중에 기본인 참치마요입니다. 입에 딱 들어오는 순간 불향이 싹 돌아. 그리고 달짝지근한 참치의 맛, 참치마요의 맛. 이건 좀 달큰하다, 달큰해. 딱 먹어주고 한 손에 들고 먹어야 돼. 라면을 딱 드는 다음에 삼각김밥은 휴대용이니까 이게 딱 들고 넣고 이번엔 알록달록 입맛 도는 색감의 삼색돼지 소보루 간장밥을 맛볼 차례입니다. 한국식 그 간장 계란밥과 일본식을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퓨전입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어떤 맛이 날지.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인데 그래도 이런 덮밥은 이렇게 또 잔뜩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어야 돼. 먹을게요. 꿀떡.
간이 좀 강할 줄 알았는데 강하지 않아. 만두를 느낀 듯한 그런 느낌도 나면서 중간중간 흑돼지 그 고기의 민지가 딱 씹혀. 그리고 상큼한 시원한 그 파향이 싹싹싹 올라와. 살짝 살근. 참기름이 너무 좋다. 참기름 향이 되게 좋아. 이 정도면 여성분들 밥 한 공기. 밥 한 공기를 한 입에 쏙. 이 정도는 먹어야 저 선생이죠. 운동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지. 그냥 먹었으면 다 못 먹었을 거야. 거짓말. 그냥 다 먹었을 거다.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은 푸른 하늘. 이곳은 한경해안로의 쉼터 신갯물 공원인데요. 새싹들이다의 주인공 좌승원 선생님의 숨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경면 신창 해안로,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맛있는 곳도 많은 곳이에요. 좋은 의미의 너무 좋은 여행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주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 조금은 느리게 가고 싶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한경해안로로 떠나보세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조경을 시작으로 중장비 실습은 물론 드론 프레임 설계와 조립에 이어 비행까지. 오늘 만나볼 이곳의 정체는 과연 어딜까요? 오늘 찾은 곳은 강릉시 이밤동에 자리한 강릉중앙고등학교입니다. 강릉의 고등학교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죠. 강릉중앙고는요, 1928년에 개교하여 100여 년의 전통이 있는 명문 특성화고입니다.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조경과, 건설 디자인과, 항공기계과 총 6개과 4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과와 전자과가 반도체 전기과로 개편이 되고, 항공기계과 내에 항공 모빌리티, 마이크로 교육과정이 신설되며 전학과가 남녀공학 전환과 신축 기숙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체험 및 정주를 위해서 도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기업체와 함께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특성화고등학교에선 과연 어떤 수업들이 진행될까요? 먼저 야외 정원에선 조경학과 학생들의 실습이 한창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조경 관리 수업 중에 가지치기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건설업에서도 가장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게 바로 조경입니다. 솔직히 좀 힘들긴 한데 스트레스 좀 풀려가지고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친구에게 조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어디 이렇게 돌아보거나 어딜 가도 옆에서 항상 계속 그 자리에서 있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 같아요. 어때요? 오늘 가지치기를 잘 마친 덕분에 야외 정원이 한결 깔끔해진 것 같죠? 제 꽃과 나무도 좋아하기도 하고 나중에 취업도 잘 되는 조경학과로 선택하였습니다. 수업 해보니까 어때요? 재미있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나무 전정하는 것도 괜찮고 설계하는 것도 괜찮아요. 조경에서 가지치기는 작업의 시작일 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걸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경에 이렇게 다양한 작업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야외에서 실습만 되게 많이 하는 줄 알고 입학을 했는데 이제 또 자세히 보니까 이제 설계 도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꽃장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되게 다양하게 분야가 나눠져 있다는 거에서 더 재미를 느꼈어요. 자, 이번엔 또 어떤 작업일까요?
지금 외성 라일락 식재하고 있습니다. 조경학과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돼요? 1학년 때는 이제 아이들 기초 이론하고 IT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2학년 때는 이제 아이들 실무에 관련된 조경 설계, 도면 보는 법부터 시작해서 시공과 관리 기초에 대해서 하고, 이제 3학년 때는 프로젝트 수업과 뭐 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지게차는 뭐죠? 사실 조경학과는 조경뿐만 아니라 산림이나 지게차, 불찾기 기능사 등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니, 지게차 운전한 지 얼마나 됐어요? 거의 2년 조금 된 것 같아요. 2년이요? 네. 자격증도 있다고? 네네, 자격증 갖고 있어요. 자격증은 언제 땄어요? 자격증 1학년 겨울쯤에 딴 것 같아요. 그게 연령 제한이 없나 봐요? 네네네. 딸 때 힘들지 않았어요?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따고 나니까 되게 보람찼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조경학과의 전망은 어떨까요? 국가 산업 중에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만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취업도 이제 미래의 전망도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경학과 학생들은 어떤 꿈을 그리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경험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서 산림청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높고 되게 멋진 건물들은 많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그거에 걸맞게 좀 멋있는 조경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보다 더 아름답게 대한민국을 좀 꾸며서 그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조경 지식이나 자격증,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으로 연계해서 거기서 이제 더 많은 걸 배우고 실력을 늘려서 더 큰 곳으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마치 연구실을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한 장비가 가득한 이곳에선 드론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왜 컴퓨터와 모니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드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이 드론 프레임을 설계해가지고 직접 제작까지 하는 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부 처음부터 쉽진 않았을 텐데요. 처음에는 되게 생소해서 어려워했었는데 이제 본인의 이제 드론을 만들다 보니까 점점 흥미를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공부든 마음을 붙이면 실력은 자연히 성장하기 마련인 법. 누구든 즐기는 사람을 따라올 순 없죠. 드론 조립 예전에 해본 적 있어요? 학교 들어와서 처음 해봤어요. 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네, 어렵진 않고 재밌어요. 직접 조종하고 배우고 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프레임 설계에 이어 드론 조립까지 자신이 직접 만든 미니 드론을 조종해 보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꿈도 이렇게 아름다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비행 훈련장에서 드론 비행 실습에 나서는데요. 그럼 항공기계과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기 항공기계과에서 수업 진행을 통해서 학생들이 초경량 비행장치 1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이제 드론을 제작, 조립,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선반, 밀링, 그다음에 공유압, 그다음에 3D 프린터 제작 그 기능사를 대부분 다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비행을 위해 2명이 한 팀입니다. 고정권 인계, 고정권 인수, 로이터 모델 변경. 이건 또 무슨 영문일까요? 아니, 드론 조종하는데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의 직종에서는 내부 조종자가 자동 비행을 위한 좌표를 찍고 경로를 만들고, 외부 조종자는 사고에 대비하며 사과제에서 수동 비행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 맞게 2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지상으로 뭔가가 배달됐는데요. 저것은 이제 요 구조자가 발생했으면은 그때 가서 요 구조자한테 연막 아니면은 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키트들을 전달해주는 구호 물품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항공기계과의 미래 비전은 어떨까요? 현재 지금 드론이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군뿐만 아니라 지금 운송, 배달 이런 업에서도 고성장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야여서 학생들이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나가게 되면은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드론 수업의 대미는 드론 축구가 장식하는데요. 이젠 누구나 쉽게 긴장감 넘치는 드론 축구를 스포츠로 즐기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항공기 쪽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 레이싱 드론이라는 종목에서 선수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드론은 지금 더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생겨날 것이고 전기, 전자, 기계 등 다양한 전공이 섞였기 때문에 다른 직무로도 언제든 빠질 수 있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조경을 가꾸고 중장비 운전을 하고 드론을 배우고 익히며 키우는 다양한 꿈. 이들이 멋지게 펼쳐나갈 찬란하고 눈부신 미래를 뜨겁게 응원합니다.